이번 시간은 스레드와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세스와 스레드, 우리가 앞으로 특히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스레드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 동안에 제대로 익히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에서 볼 텐데, 요 문서에 가시면은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 요거를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간추린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자신만의 메모리 공간을 포함한 완벽한 자신만의 실행 환경을 갖고 있다.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과 비슷한 말 같지만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프로세스는 자신만의 완벽한 환경을 갖고 있고, 한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개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OS는 파이프나 소켓같이 내부 프로세스 통신을 지원합니다. 한 애플리케이션이 프로세스 여러 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바 가상 머신은 싱글 프로세스로 동작한다. JVM 자체가 이제 싱글 프로세스로 동작한다는 거죠.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지만 멀티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은 이 과정이 범위가 아니다. 오늘은 멀티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다 싱글 프로세스에서 멀티 스레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스레드는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로 불리기도 한다. 경량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모두 실행 환경을 제공하지만 스레드를 만드는 것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보다 더 적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스레드들은 프로세스 안에 존재하고 모든 프로세스는 적어도 한 개의 스레드를 갖고 있다. 스레드들은 메모리나 파일 같은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한다. 이것은 효율적이지만 잠재적으로 스레드들 간의 통신 문제를 야기한다. 모든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메인 스레드라는 한 스레드에서 시작한다. 메인 스레드는 추가적인 스레드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스레드는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레드들 사이에는 원래 프로세스는 아까 자신만의 완벽한 실행 공간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 존재하니까 그 스레드들이 그 프로세스 내에 있는 실행 환경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그 프로세스에는 적어도 한 개의 스레드가 갖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적어도 한 개의 스레드를 갖고 있고, 그 한 개의 스레드가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메인 스레드입니다. 그리고 메인 스레드가 추가적인 스레드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추가적인 스레드들을 만들 때 이게 이제 멀티 스레딩이 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생각할 때 저는 보통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집이 있잖아요. 집에 사람이 한 명이 살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는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고 해서 그 한 사람이 살기 위한 모든 그 완벽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10사람이 일을 해야 돼서 이제 10가지 일을 해야 돼서 10사람이 필요한데, 그 10사람을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집을 10채를 지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훨씬 상당히 많은 자원이 필요로 하겠죠. 집을 10채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 그 집을 한 채를 지어 갖고 거기다 10사람을 살게 하면 훨씬 적은 공간으로 적은 자원을 소모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집에 한 명씩 사는 거, 이게 이제
싱글 스레드가 되는 거고, 한 집에 여러 명 살게 하는 거, 그게 멀티 스레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바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10가지 일을 할 때 집을 열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열채로 지으면은 집 사이에 통신을 할 때 아까처럼 뭐 이렇게 파이프나 소켓, 그 이제 옆집하고 통신하려면 뭐 전화를 걸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 집에 10사람이 살면 같은 집에 있으니까 서로 누구야 하고 부르면 바로 대답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멀티 스레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멀티 스레드에서 한 개의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메모리나 파일 같은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한다. 이것은 효율적이지만 잠재적으로 스레드들 간의 통신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게 보세요. 한 집에 한 사람이 살 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껏 뭐 자기가 화장실을 가고 부엌을 쓰고 잠을 자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살면 어떤 사람은 화장실 쓸 때 누군 잠을 자고 누군 부엌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동시에 한 집에서 여러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자원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화장실을 써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고, 두 사람이 서로 잠을 자려고 침대를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침대를 쓰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집에 여러 명이 같이 살면은 싱글 스레드로 프로그래밍 할 때랑은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 자원을 서로 자원을 여러 스레드들이 자원을 공유하는 문제, 그리고 자원을 공유하면서도 자원이 깨지지 않고 여러 스레드들이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거,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스레드 스케줄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실행하기 위한 완벽한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스레드가 이제 메인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반드시 한 개가 있습니다. 그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예요. 그리고 메인 스레드에서 추가적인 스레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인 스레드에서 스레드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스레드 0하고 스레드 1.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이 스레드들이 각자 동작을 하면서 어떤 자원, 공유 자원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경쟁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한 집에 여러 명이서 살면은 서로 우리가 화장실을 쓸 때 가족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엄마가 먼저 쓰고 그다음 뭐 아버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룰을 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레드를 만들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스레드 클래스를 익스텐지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러너블 오브젝트를 구현해 갖고 스레드의 컨스트럭트에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스레드 클래스를 익스텐지 하면 스레드 클래스에는 런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런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스타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클래스를 익스텐지 할 때는 클래스에서 some thread 해갖고 이제 그 익스텐지를 한 다음에 이 run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레드로 동작할 코드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t는 여기 만든 요 some thread 클래스를 new some thread 한 다음에 이거를 t.start 하면은 스레드가 시작됩니다. 이게 메인 메서드에서 이걸 만들면은 메인 스레드 다음에 스레드 0번이 새롭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요 스레드가 0번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러너블 오브젝트를 스레드 컨스트럭트에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스레드가 스레드 클래스의 자식이거든요. 그쵸? 스레드를 익스텐지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한 거, 러너블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 하고 이걸 러너블 오브젝트라고 그러는데,
이 런어블 인터페이스는 펑셔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냥 run 메서드, void run이라는 public abstract 메서드 단 하나가 있는 그런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런어블이에요. 그러니까 런어블을 구현을 하면 run 메서드만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요 sum 런어블, 그래서 런어블 R은 new sum 런어블, 요 R이 런어블 인터페이스, 이 런어블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요 런어블 오브젝트를 스레드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스레드에 넣어갖고 스타트 하면은 스레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스레드 클래스를 익스텐지해서 만드는 거랑 런어블을 임플리먼트 해갖고 스레드 클래스 생성자에 넣어서 만드는 거랑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런어블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런어블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스레드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를 상속해서 스레드를 만들 수 있다.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some 런어블은 런어블을 임플리먼트 했잖아요. 그 자바는 다중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를 또 익스텐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레드를 익스텐드해서 만들면 이 sum 스레드는 다른 클래스를 상속할 수는 없게 되죠. 스레드를 상속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런어블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스레드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를 상속해서 스레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태스크 클래스가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할 필요 없이 태스크와 스레드 오브젝트를 분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분이 태스크거든요. 스레드로 동작할 코드, 런에 들어갈 이 부분이 태스크입니다. 얘 같은 경우 이 sum 런어블은 이 태스크를 정의한 그런 클래스인데 얘 자체는 스레드가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 런어블을 그냥 구현해 갖고 런만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메서드 하나만 구현한 일반 보통 그냥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얘를 스레드를 new 하면서 요 스레드에다 이 런어블을 넣는 겁니다. 그래 갖고 스타트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스레드랑 얘 태스크랑 분리돼 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스레드 자체 태스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스레드를 익스텐드해서 sum 스레드 해갖고 만든 다음에 얘를 그냥 오버라이드를 해갖고 런을 여기다가 태스크를 구현을 했으니까 이 스레드 클래스 자체에 태스크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틀리 커플링 된 거예요. 스레드랑 태스크가 한 몸이라는 거죠. 얘는 이 스레드 자체가 태스크죠. 그래서 스타트 시키는 거고, 얘는 R은 태스크고 T는 스레드고, 그 스레드 안에다 태스크를 넣어갖고 스타트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랑 스레드 오브젝트를 분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축구 선수 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뭐 축구복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 아들이 될 필요는 없다. 그냥 축구한다는 태스크를 축구 선수랑 분리를 해서 만드는 게 좋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앞으로 스레드를 만들 때 여기처럼 이렇게 스레드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만들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우리 배울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이제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런어블 오브젝트를 이렇게 임플리먼트해서 태스크를 정의한 다음에 이 태스크를 갖다가 스레드에 넣어갖고 스타트를 시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하이 레벨 컨커런시를 가면은 이렇게도 시키지 않고 더 디커플링 되게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방법을 써서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럼 책에 있는 예제 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694에 이제 타이머 스레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이머 스레드는 스레드를 익스텐드해서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요 런을 바로 오버라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니까 4보다 작다니까 0, 1, 2, 3 4개를 출력하는 거죠. 프린트 ln으로.
근데 타다다닥 또 빨리 출력하니까 좀 출력하는 걸 천천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슬립을 하면은 스레드가 중간에 쉬거든요. 여기 안에 밀리세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슬립이 이제 interrupted exception을 checked exception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try catch를 해줍니다. 그렇게 스레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레드를 이 타이머 스레드를 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서 타이머 스레드 th는 new 타이머 스레드 한 다음에 th the start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개의 파일에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파일에다 만들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심플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보통 우리가 클래스 이제 직접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파일 하나에 클래스를 두 개를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파일 이름을 보고 클래스를 찾는데 이렇게 넣으면 타이머 스레드라는 클래스 어디인지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일을 해야 되고, 한 파일 내에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 때는 퍼블릭 클래스는 단 한 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퍼블릭 클래스가 파일명하고 클래스 이름이 같은 겁니다. 그쵸? 요 다른 클래스는 퍼블릭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는 요 파일명하고 이제 이름이 달라도 되고, 이름을 다르게 하고, 여기 클래스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지만 딱 한 개의 클래스는 반드시 퍼블릭이고 그 클래스가 파일명하고 같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Ctrl Shift F10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스레드 동작을 하죠. 그럼 이게 지금 메인 스레드에서 이 스레드를 하나를 또 생성을 해서 그 스레드는 이제 요 th라는 스레드가 하나 더 생성돼서 얘가 이걸 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에는 메인 스레드랑 또 하나 이 타이머 스레드가 두 개가 돌죠. 다음은 페이지 699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얘는 타이머 러너블이에요. 타이머 러너블은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했습니다. 러너블 인터페이스는 컨트롤 B를 딱 눌러보면은 펑셔널 인터페이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public abstract void run 한 개 메소드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추상 메소드 한 개밖에 없는 이런 인터페이스, 이제 얘를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펑셔널 인터페이스 하면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에서는 인터페이스 이름이나 이 메소드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이 구현체를 우리가 다른 메소드에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런의 이 구현체를요. 그래서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보면 항상 인터페이스 이름과 메소드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 이걸 어떻게 램더 익스프레션으로 변환하게 될지 금방 이제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 타이머 러너블은 스레드가 아니에요. 그쵸? 그냥 동작 태스크만 구현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클래스란 말이죠. 아까 이 내부는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 러너블이라는 클래스를 보면은 스레드 th는 new 스레드하고 여기는 new 러너블을 여기다 이 안에 인자로 이렇게 넣은 거죠. 그쵸? 보통 뭐 여기에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러너블 r은 new 타이머 러너블. 그리고 여기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쓸 거 필요 없죠. 그쵸? 이렇게 이 r을 이 뒷부분에서 계속 또 자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한번 집어넣고 끝날 거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누르면 라인 복사하고요. 그쵸? 컨트롤 Y 누르면 라인 삭제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 컨트롤 Shift F10
1초마다 0, 1, 2, 3. 요 0, 1, 2, 3이 요 실행되는 거는 메인 스레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요 스레드가 합니다. 그럼 요 699 예제 코드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러너블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펑셔널 인터페이스 아니에요?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넣은 거는 램더 익스프레션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램더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스트 러너블 using 램더 익스프레션 이렇게 만들었어요. 러너블 R은 new 러너블 해갖고 요거는 뭐예요? 어나니머스 클래스, 그쵸? 어나니머스 클래스로 그 자리에서 바로 구현을 한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걸요. 구현을 해갖고 그거를 여기다 넣고 스타트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Alt Enter 이렇게 딱 치면은 Replace with Lambda 이렇게 나오죠. 요거 물론 요걸 치면 이렇게 바로 램더 익스프레션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이걸 안 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부분 이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이 부분만 남기고 여기 다 나머지 없애는 거예요. 이게 램더 익스프레션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하겠죠. 네. 아이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를 다시 보면은 아이고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 요 자리 여기서 이 부분 남기는 거 그쵸? 메서드 함수의 괄호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 해갖고 요 사이에다가 요 대시랑 앵글 브레이크 넣으면 램더 익스프레션 됩니다. 여기서 Alt Enter를 딱 누르면 바로 Replace with 램더 해갖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램더 익스프레션 되는 거고요. 이 램더 익스프레션은 그냥 이거를 통째로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죠.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쓰면 되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코드를 보면은 와 이게 뭐냐고 처음에 이제 헛갈릴 수도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new thread 하고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스타트를 했죠. 그래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타트를 했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러너블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러너블은 펑셔널 인터페이스니까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메서드 구현을 여기다 그냥 직접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이 램더 익스프레션은 그냥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그 메서드 구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램더 익스프레션을 안 쓰고 메서드 레퍼런스라는 거를 써서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테스트 러너블에 보면은 이렇게 런 메서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 요 부분을 따로 떼어갖고 이제 한 메서드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요거는 살짝 빼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뭐 메서드 이름은 뭐 런이 아니고 뭐 딴 거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요 메서드 요 부분을 지금 스레드로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럴 때 돌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new thread 하고 이 안에다 펑셔널 인터페이스 들어가고 스타트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안에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이게 지금 do something 이라는 메서드가 요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서드잖아요. 그러니까 new test runnable using method reference 이렇게 하고 콜론을 2개 쓰고 do someth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지금 이게 이제 인스턴스 메서드 레퍼런스거든요. 요 메서드 이 메서드를 러너블 펑셔널 인터페이스 러너블의 런 메서드를 구현한 이 메서드가 런 메서드를 구현한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태틱이면요. public static void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태틱은 클래스 이름에서 직접 하면 되고, 여기가 이건 이제 스태틱 메서드 레퍼런스, 이걸 스태틱 메서드 레퍼런스라고 그러고, 이게 스태틱이 없으면 이건 이제 new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스턴스 메서드 레퍼런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램다 익스프레션을 쓰는 대신에 메서드를 별도로 이렇게 따로 일반 메서드로 구현을 한 다음에 그 일반 메서드를 펑셔널 인터페이스 구현체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여기는 요 메서드 이름, 요 메서드의 시그너처, 이 메서드 모양이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 메서드랑 모양이 같아야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런어블은 런어블. 요 런어블은 퍼블릭 보이드 런하고 요 메서드에 여기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메서드 이름은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여기가 보이드가 아니라든지 여기에 파라미터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그럼 런 메서드 구현체, 런 메서드의 구현체가 되려면 아까 그 런 메서드랑 같은 시그너처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보이드고 이렇게 인자가 없다면은 런어블 인터페이스 들어가는 자리에 여기다 이렇게 메서드 레퍼런스를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